전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주의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역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에이펙 회담에서 우리 이제 주재국 의장이기도 했습니다만 한미, 한일 어떤 한미 등 관세 협상도 그렇고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뭐 2005년도에도 그때도 뭐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그때 한미, 한일 다 정상회담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한미 관세 협상이 해결된 것도 그렇고 또 한중 관계가 대단히 안 좋았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도부터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였는데 적어도 어쨌든 간에 전면적 복원됐다라는 양 정상의 말도 이렇고 그렇고 또 일본의 신임 총리가 대단히 우경화된 인물이라서 대단히 걱정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일단 사라진 것 같아서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이지만 뜬 인물로 꼽았다. 알겠습니다. 네. 최준 원장 뜬 인물. 저도 같습니다. 사자같이 막 달려드는 트럼프 그리고 뭐 불곰처럼 이렇게 더욱더 압박하는 시진핑 그 두 사람 빅맨 사이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우리 실익 딱딱 챙겼던 이재명 대통령 가장 뜬 인물이고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대통령 이번 그 한미 통상협정에서 대통령 가장 근거리에서 도왔던 대통령실 3실장 자주 얼굴도 보이고 자주 화면에 나타났으면 강훈식 비서실장 그다음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에게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외교의 실패다라고 하는 논평을 내는 게 저는 조금 오버해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제가 아까 방송에서 그걸 봤는데요. 실시간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긍정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챙겨보자 뭐 이런 조로 좀 나올 것 같았는데. 저도 그걸 예상했는데. 그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경제 그 정책협의체의 얘기인데 일상적인 정치 수사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저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 제가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아까 그 받은 느낌은 좀 뜨악했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딱 의도적으로 띄워야 다음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딱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이면 항상 반대하고 비판만 하는구나라는 이런 이미지가 세게 박혀버리지 않겠습니까? 참 전략 부재다 이건. 네. 그리고 그 와닿지가 않는 게 그게 좀 조목조목 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두리뭉실해 하면서 민생이 어떻다 부동산 문제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른 대목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에이펙 어제 끝났는데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비판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뉴스나 이런 데 관심이 있건 없건 지난 한 며칠 동안은 글쎄요. TV만 틀면 아무튼 그 모습이 나오고 막 다 그러는데 그러고 또 그 외국 특히 외국 정상들이 전부 다 와서 하하하호 웃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이건 실패다라고 하는 것보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보수 색깔이 강했던 그 유력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혼자 따로 노는 모습이 참 그 국민의힘이 너무 이 민심과 괴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단순히 개헌 탄핵을 떠나서 읽고도 뭐 그냥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뭐 대통령과 정부 수고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 챙겨봐야 할 대목이 뭐 한 10가지를 넘어 20가지나 있다. 막 이러고 나가면 그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끔하고 여당도 와닿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저는 이게 보도가 잘 안 됐던 건데 이번 국감 때 쿠팡 전자상거래 우리나라 1위 업체인데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게 5개 상임위에서 다 문제가 됐거든요. 이런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특정 기업이 이렇게 여러 상임위에서 이제 이 쿠팡이 문제가 됐던 게 그 수사를 이제 외압 의혹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문지석 검사가 이제 폭로를 했던 건데 그것과 관련된 거긴 합니다만 저기 노동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과잉 광고 문제도 그렇고 여러 상임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게 상서특검까지 가게 됐어요.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이. 그래서 이게 의외로 보도가 안 되고 정치적인 사안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거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올해 진인물을 그냥 쿠팡의 대표와 임원들 이렇게 좀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작이에요. 앞으로 계속 더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 됩니다. 상서특검까지 가는 문제니까
최준 원장 금주에 진입.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에이펙 회의문 세계적인 뭐 축제 아니겠습니까? 야 거기다 대고 좀 미사일 쏘아대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 정말 방법 없다 이거. 할 수 없이 한 번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뭐 하긴 하지만은 정말 이건 구제불능이고 정말 방법이 없는 인물이다 인간이다라는 걸 세계 만방에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알린 셈인데 이제는 미사일 쏴도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탄도 미사일이 여전히 사실 위협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써요. 이제 아무 이제 뭐 보도 가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보스로 모시는 시진핑 주석이 거의 한국에 와 있는데 그 와중에 미사일을 쏴야 되는 참 구제불능입니다. 방법 없어요. 금주의 핫한 한마디까지 정리합시다. 최찬영 교수. 이재명 대통령 이제 말씀인데 그 북한에 대한 얘기예요. 북한이 정말 그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의 대결적인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게 그다음 얘기인데 이게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겠나.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북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만 과거 정권들에서 너무 이거를 이제 냉전적 사고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이런 이제 지도자가 이런 말을 자꾸 해 나가면은 북한도 조금씩 바뀔 거라고요. 약간 수위가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발표한 사람은 이제 외무성 이번에 부수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좀 발표한 주체도 좀 바꿔가면서 이 말은 상당히 있는 그대로의 실용적인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겠느냐. 좀 그런 인식이 안보 정책 담당자들에도 필요하고 여야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편에서는 또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있죠. 그렇겠죠. 답답하죠 사실은. 최준 원장 금주의 한마디. 말한 사람보다 말 내용이 너무 세서 소개하는데요. 보수 논객 조갑재 씨가 10월 1일 날입니다. 에이펙 회담 결과를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면서 아주 센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적으로 매장시켰다. 이번 에이펙 회의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보셨냐면 한국의 극우 세력은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역사의 바퀴벌레다. 이렇게 센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냐면 요번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오면 감옥에 있는 윤석열 면회에서 구해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 부정선거에 거두인 뒤에 마쿠 재지원 세력은 시진핑이 왔지 않냐 말이야. 저 나쁜 인간 뭐 이런 식의 비판하는 데 대한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부정선거 집단을 매장시켰다. 역사의 바퀴벌레다. 이게 말이야. 극우 세력은. 그래서 정말 센 표현을 한 거죠. 네. 진짜로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뭐 면회 가고 이런 거 할 거라고 그렇게 정말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건 뭐 저기 제가 만나본 극우적 인사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어요? 예, 많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멘탈과 이 우주관,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거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그 전에 저도 뭐 여러 명 겪어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그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면회를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생각일까요? 더한 얘기도 있어요. 바로 물러나서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극우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극우. 바로 그런 인식, 희한합니다. 그런 인식을 진짜로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갑재 대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두운 곳에만 사는 바퀴벌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 이해가.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점도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해야죠. 그러나 좀 딱할 나름이죠. 그 정도까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총평해 보실래요? 국정감사 이번에 아무리 잘 줘야 C0입니다. 아무리 잘 줘봐야. 그 C0도 어떻게 보면 좀 후하게 준 건데. F 아니에요, F. F죠.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한 분들이 계시니까 보좌진도 생각해서 제가 F라 말씀 참을 못 드리겠고. 근데 이 국감이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법사위며 뭐 과방이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상임위에서 아까 제가 쿠팡 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성과를 얻은 것도 없진 않아요. 근데 올해는 아예 그 국감 스타란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되게 매년 국감 스타가 좀 나왔는데 요새 몇 년 사이에는 전 기억이 없어요. 없고 이제 점점 이제 이 국정감사는 점점 퇴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이제 국감무용론은 매년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APA 끝났으니까 또 여야 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가무역론이란 말도 안 나와요. 아예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국정감사에 대해서. 네. 뭐 국감 뭐 스타도 뭐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이제 정책감사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오리지널 뭐 정치감사였죠. 상임위가 이제 14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딱 2개 상임위만 떠올라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 과방위 2개만 떠오르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 5명이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떠오릅니다. 조희대, 뭐 김현지, 명태균, 추미애, 최민희 5명 이름 국감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국감은 진짜 없었습니다. 역대급 최하고 한 시민단체가 A팍 좀 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저도 아까 C0 그럴 때 F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는 게 최근에 제가 약간 그 놀라는 마음으로 읽은 기사가 국감 기간에 국회 새벽 5시부터 피감기관 직원들이 줄을 선대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 왜 5시부터 나오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상임위원회 열리는 그 회의장 주변에 하여튼 대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대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한 자리 잡으려고 새벽 5시에 각자 가방에 낚시 의자 들고 오고 이래가지고서는 하루 왼종일을 그냥 대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앵커님은 저기 그 국회 그 국정감사 때 복도 안 가보셨죠? 안 가봤죠. 저는 국회 보좌를 했기 때문에 국회 보좌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건 매년 봤어요. 그럼 그때도 그랬어요. 그 복도에 앉을 데가 없어요. 글쎄요. 앉을 데가 없고 전부 어떻게 자리 잡아가지고 저기 노트북 들고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뻗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뻗치기 하고.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 뻗치기를 하다가 질이라도 한번 제대로 받고 질이 뭐 없죠. 모르겠는데 그러다 그냥 가는 애들이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하고 재벌 총수도 있고. 저도 이제 많이 뭐 국회 출입 기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걸 지켜봤지만은 당시에는 뻗치기한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어요. 뭐 정보도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 센 질문은 준비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건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정치 질문 뻥뻥 터져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정치적 낭비예요. 피감기관의 대부분이 사실은 공공성을 띈 기관이라서 세금이 투입되고 거기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엘리트 직원들이 요 기간 동안 하루 왼종일을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건 국민들이 분개해야 할 일이에요. 또 하나가 이게 나온 김에 제가 또 옛날에 정부 산하기관도 근무를 해봤어요. 정부 산하기관 제가 기획실장을 한 적이 있는데 한 5년 했죠. 나머지 마지막 2년은 실장으로 따를 때 단장을 했는데 국감이 열리면 직원들은 아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 기관의 장과 그 거기에 이제 임원급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거기에 그 젓갈 곤두세우느라고 그리고 질문이 몇 가지 자료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검토하라고 또 밤새고. 그 국회에 보좌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국회 정부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그 임원들도 그 직원이 있어요. 대관 업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 원고 받으려고 자정까지 또 국회의원회 안에 죽치고. 근데요, 이 감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좀 많이 봐서 이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 폐해를 막기 위해서 보완책으로 나온 게 상시 국정감사거든요. 연중 상시 국감이에요. 저 그거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요? 이거 상시 공무원들 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시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부 질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보완 다시 조정을 해야지. 저는 1년 내내 상시로 국감한데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 건 상시한다는 게 아니고. 최진 원장이 표현하는 상시 국감이 1년 내내 지금 국정감사 하듯한 그런 기간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그 각종 의제를 논의하다가 필요하면 언제든 해당 기관을 불러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좋은 취지인데 국회에서는 상시로 부른다니까요. 수시로. 일 못합니다. 그 대비하려면 악용돼요. 그게 상시 국회가. 상시 국감이라고 나온 얘기는 이런 지금 20여일 하는 국감을 이렇게 계속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게 특정 기간에 왕창 열리니까 완전히 마비된다. 그걸 이제 시정하자 그런 의미의 상시 국감이라는 얘기예요. 두 분 말씀 100% 이해해요. 그거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여야 돌아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악용되기보다 그 상임위도 또 법안 심사 등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의결을 통해서 감사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면 전 뭐 없어질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임시국회라서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좀 더 제도적으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고
오늘 또 빼놓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판결문의 문구 내용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이 수뇌부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이재명 재판 계속해야 한다 막 이런 목소리가 한편에서 나오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아주 좋은 이 당시 시장은 이 민간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그러니까 하고. 이게 법원이 이것도 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영락 없이 징적을. 왜냐하면 제가 적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동규가 사업 과정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다.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야당이 엄청 좋아할 얘기예요. 야당이 좋아할 얘기. 반대로 또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이 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데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러면 유동규 그리고 저기 그 김만배도 8년 이렇게 요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요 야가 또 동시에 다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건 상황입니다. 너무 애매하게 판시를 했더라고요. 네.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재판부로서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소 기록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전혀 판단이 다른 얘기를 두 개를 해넣으니 이재명 대통령 그거는 저는 그 판사도 정치적으로 정치를 수 있죠. 머리를 굴렸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양다리 걸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너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전혀 다르게 같은 재판부인데 이건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자꾸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 영장 문제도 그렇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일단 1심 나왔고 뭐 2심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5개 재판 재개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일 태세고 지금 민주당은 그런 목소리가 나올까 봐 그냥 아예 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시키자라는 법을 최우선 처리할 태세예요. 이 두 태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100% 불가능합니다. 네.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에 차서 이렇게 하는 게 일단 국민들에게 먹히질 않아요. 어떻게 재판 5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저랑 생각이 비슷한데 둘 다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둘 다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오히려 그 야당에게 명분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나중에 지지율 오르고 퇴임하면 재판 사라집니다. 법률을 떠나서. 너무 이거를 야당의 여기에 자꾸 말려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당이 재판중지법 법 왜곡부 얘기 나온 말이죠. 중도층 민심 돌아갈 확률이 커요. 제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이면 둘 다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 차원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제 그 천명을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대통령은 이제 여야를 초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구체적으로 발언할 건 아니고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심플하다고 봅니다. 당이 각각 자기 입장을 분명히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사법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 천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겠대요. 그냥 국민의힘이 자꾸만 이제 이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아예 재판을 중지한 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배임죄 폐지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야당에게 명분을 준다고요. 그렇게 자꾸만 여당이 민감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재판 안 열린다니까 이거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데 거기에 말릴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민주당이 강경그룹을 중심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너무 예민이 지나치다 보니 이 당 지지도가 그렇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뭐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다 내년 선거는 하나만 와야 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다고요. 지금은 팽팽하게 나와요. 팽팽해요. 이번에 에이펙 성과가 있는데 또 이렇게 가면 말이죠. 에이펙 성과 또 까먹게 된다고요. 글쎄요. 이걸 민주당이 잘 정무적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민주당이 이 야당의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같이 정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법치 논란이라든지 뭐 이념 논쟁이나 이런 논리는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은. 국민들도 방금 말씀드린 뭐 법원 재판 중단법 이런 게 없는 게 어느 쪽으로 이 부분은 좌우가 팽팽하게 대결하지 중도층은 별로 관심 없고 잘 모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최근에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많이 떠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냥 뭐 민주당의 정치인 지금까지 강공 드라이브로 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보는 그 강공 드라이브의 핵심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 재판 중지법 바로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국민님도 똑같이 강공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아니, 냅다 이런 게 있어요. 밀어붙이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강공 드라이브로 같이 가니까 그렇죠. 같은 차원의 정쟁으로 환원돼 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앞서 나가다 환원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는 거예요. 예.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 원래 압도적 이뤄야 되는데 자, 이거 다 네. 까먹은 거예요 민주당이. 네. 그 표현은 모르겠어요. 뭐 내란 종식시키고 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여야 정쟁의 지금 현장 이렇게 인식된다는 그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레벨로 같이 가버리니까 결국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의 손해인 거죠. 근데 지지율은 사실 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있다니까요. 지금 정당지도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그런 정치적인 여야 공방에 그게 큰 변동을 주지 않아요. 다만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거나 실언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하거나 민생 외면하고 이런 경우 이제 크게 출렁이지만은. 알겠어요. 뭐 에이펙 큰 외교 주간이 지나가서 오늘 정치 토크는 요 정도 짧게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정치권 소식들 다시 좀 충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목경의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